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제 주변에서 은근히 이 차코페페 채널을 꾸준히 구독을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오느냐? 근심 어린 그런 목소리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실은 제가 그 사이에 한 3편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타이밍 이슈하고 어떤 편집 이슈 때문에 시간을 놓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그 하고 있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저희 차코페페 채널을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면 정말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차고페페 채널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나 사회 쪽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자,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 현장에서, 그 다음에 제 본인이 중국하고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국 사람이 또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일부 이 차코페페는 친중 채널이다. 중국에 좋은 소리만 한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에게 뭘 받고 있는 녀석이 분명하다. 등등 굉장히 저로서는 괴로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장점은 전혀 뭐 단점 중심으로만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단점이 이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서 좀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기존에는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에 이런 부분들은 잘 못 보시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꺼내서 보여드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우리가 왜 이런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이 어려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제가 생각한 거를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절벽인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제 오른쪽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 몸이 왼쪽으로 밀리겠죠. 어, 그러니까 제가 외나무 다리를 떨어지지 않고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주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대로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어떤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채널도 이제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 께서 들으신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누가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걔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만들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만이고 이렇게 봐도 그만이면은 이렇게 보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봤을 때에, 이렇게 삐뚤어지게 봤을 때에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익이라는 게 꼭 중국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좋고 안 좋고 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퍼즐을 맞춰본 결과입니다. 제가 맞춘 퍼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그 다음에 집권을 하고 계시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약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면은 좀 make sense 합니다. 말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전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신흥 강대국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릴 거다.
라고 또 가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아서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줄을 잘 서야지만 우리가 산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봤을 때에 무조건 미국 편에 줄을 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일련의 사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책을 했다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했을 때는 퍼즐이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꾸페페 채널이 원래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채널이었는데 저도 이제 제 본래 목적대로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저를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시각, 어떤 그 냉전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어떤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없고와 별개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이 채널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저도 어려운데, 자, 두 가지 사건을 한번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지금 8월 말인데요. 2023년 8월 말에 한국 사회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제가 두 개만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동상을 갖다가 빼는 그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퍼즐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역시 말이 됩니다. 자, 뭐냐. 얼마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미국, 일본 요쪽 줄에 서야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상황을. 자, 그렇다면은 야, 그 핵 오염수 그거 완벽하게 그거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괜히 이거 건드리지 말자. 괜히 건드리지 말고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큰 문제 없이 가자. 미국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핵 오염수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은 지금 막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안전하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너희는 바로 일본 옆에 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말을 안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날지언정 그래도 만약에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그 우리나라 동상인데 얘를 이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홍범도 장군이죠. 이 이유가 이분이 옛날에 이제 소련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전력이 있다 그러는데, 자, 거기서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놓고 싸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공산당과 관련된 거는 일단 몰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놀라운 사실은 홍범도 장군은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려서 공산당이랑 싸울 거라는 생각도 못한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어떤 그러한 시각하에서는 전부 다 하나의 그 규칙성을 가지고선 퍼즐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요, 제가 순수하게 제 나름대로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저 혼자서 생각을 한 것이지 저 스스로도 제 생각이 100%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봤던 어떤 그런 퍼즐이나 그림이 정말로 그러한 것이라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시각에 맞춰서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보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론을 통해서 중국을 접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맨날 중국은 뭐 싸움 일어나고 뭐 문제 터지고 누구 죽고 사고 나고 무슨 뭐 민폐 끼치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식으로만 지금 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너는 네가 이제 뭐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 편을 들으냐. 중국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할 정도로 좋게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막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중국 안 좋은 점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꼭 제가 그때부터 뭐 차고패패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동시적으로 동전의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뭐 한 번 좋은 놈 되면 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아야 되는 거고, 쟤는 뭘 해도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인지하기는 그게 참 편하고 생각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좋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이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어떤 그 보도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또 오히려 이번에 제가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면 국민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수산물을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타격을 받고 이러는 그 모습들을 전해 보면은, 우리 저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자기 평생에 중국 정부를 응원할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들을 또 제가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참 요지경이구나. 저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 2023년 8월에 우리가 중국을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무슨 댓글이 달릴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유를 드리고요. 혹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